100억 정도 있다고 가정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반을 줘야 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사실상 한국의 부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등등 세금 납부하고 남은 자산이 100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녀한테 한 번 갈 때 반이 될 거고 또 그 자녀가 손주한테 또 한 번 2차 승계가 갈 때 또 반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한 20-30%밖에 안 남는 결과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획기적으로 자녀에게 종잣돈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 세부담 자체가 30억 초과 50%까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부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사전 증여가 꼭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증여 공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계종비속 간에는 5천, 친인척 1,000만 원, 배우자 간에는 6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 증여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5천 받았다면 1억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도 사실 직계존속이거든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미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5천만 원을 또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미 증여공제가 끝났기 때문에 과세권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두 가지 개념만 묶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로 짤 수 있는 플랜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바로 2천만 원 증여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인척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공제를 받아서 이렇게 3천만 원 증여를 받고요. 또 10년 뒤에 10살이 됐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받습니다. 성인이 됐을 땐 증여공제액이 5천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5천만 원, 또 기타 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를 받아서 20살이 됐을 때 6천, 30살이 됐을 때 6천, 1억 8천만 원 정도 벌써 이만큼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금액이 다 증여공제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0대 초반이면 이제 결혼할 나이일 텐데, 저희가 또 개정된 게 있었잖아요. 결혼이나 혼인 출산 추가 1억을 더 증여할 수 있다. 총 합해서 2억 8천까지는 세금이 없어도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2억 8천은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자산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줘서 언제 다 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느냐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나 20% 구간 내에서 내가 세부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줄 수 있는 금액이 또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증여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2천일 경우에는 우리가 2천만 원에 대한 증여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텐데, 1억까지는 10%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신고가 적법하게 들어가면 3%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이러면 세금은 실질적으로 한 97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970만 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있을 텐데, 이것도 증여공제로 받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증여세를 부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1억 2천, 10년 뒤에 다시 또 1억 2천, 또 10년 뒤에 1억 5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까지 활용하면 많은 증여공제를 받으면서 자산을 조금 더 축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세후 6억 4천이 남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증여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10년 단위라는 걸 좀 주의해야 합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우리가 증여를 받고 나면 합산되는 기간은 이제 10년이거든요. 증여를 받고 한 6년 뒤에 또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6년 전에 받았던 증여재산까지 합산해서 같이 증여를 보기 때문에 10년 단위라는 기준을 항상 기억하면서 증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는 조부모가 손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에는 30% 할증이 붙거든요. 요거까지도 주의해서 같이 이제 증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 신고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여를 받은 회기는 어쨌든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돼야 국세청에서 포착하는 증여받은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는 꼭 진행을 하시길 이제 추천을 드리고, 세금이 안 나오는 공제금액을 초과해서 증여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 납부 절차가 마감이 돼야 되니까 그 기한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한테 증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0년 단위로 증여할 수 있는 증여 플랜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녀한테 증여 없이 내가 다 누리고 사용하다가 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자산가 분들은 생전에 가지고 계신 이제 현금도 그렇고 모든 자산을 다 쓰고 갈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산들이 다 쓰여지는 것보다는 자녀한테 조금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10년 단위로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